이효리가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나 이효리 만나고 싶은데. 그러면 이 환경재단 오늘 이장소가 어디죠? 네, 레이첼 칼슨 올라오세요. 그러면 이효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황모 교수랑 같이 한대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놓은 수백 명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요. 똑같은 개념인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이효리는 단순한 개념인이 아니라 이효리는 그래서 기후변화를 이야기하고 나더니 이제는 더 이상 모피코트를 안 입는데 그래? 그러면 나 이번에 민코코트 살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그냥 노스페이스 히말라야나 하나 사고 남는 돈으로 이 환경재단에 기부를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효리를 그 개념민으로 규정하는 건 좀 모호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삶으로 번역해낸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효리가 개념인이냐 생활인이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 안 해요. 이효리한테서 우리는 개념인의 특성도 찾아냈고 생활인의 특성도 찾아냈고, 개념인이라고 해서 항상 독립투사처럼 자기의 이념에 충실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인으로 변신할 수 있을 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동시에 다 보여주는 사례로서 개념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그 녹색 평론하시는 분이나 또는 정치 활동을 하시다가 개인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분들은 결국에 당신 스스로가 이념적인 이 개념에 촉철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변신을 제대로 생활인으로 못하고 결국에는 개념인으로 자리 잡고 말한 그 상황을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효리를 끌고 온 거죠. 그럼 하나만 더 질문을 네. 요거와 관계해서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개념인들이 항상 실수가 삶으로 가지 않고 삶에서 이야기되지 않는 것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근데 이 기후변화는 제가 봤을 때 그 역사 이래로 사회과학적 논리가 이렇게 탄탄한 종말론은 없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기의 의견을 담론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구가 망한다 라는 어떤 이런 종말론적인 위기감을 조성해서 자기의 의견을 확 끌고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이건 무슨 심리입니까? 자, 이 질문을 우리는 잘 여러분들이 먼저 들으셔야 돼요. 이 선생님이 질문을 할 때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기후변화만큼 사회과학적으로 탄탄한 종말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죠? 이럴 때 여러분 기억력이 되게 좋아야 돼요. 사람들의 이 심리를 파악하려면. 이 표현 그 자체로 이분은 냉소파라는 것을 드러낸 거예요. 무섭죠? 그리고 이 냉소파가 그 다음 질문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것이 실제로 뭐라고 그랬죠? 그 죽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의 담론을 정당화하는 거죠. 무게감을 심리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죠. 생명을 담보로 자기 주장에 이 무게감을 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하죠. 제가 그렇게 심리 구조가 어떤 지금 형태냐는. 이 질문 자체는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냉소파입니다라고 제가 정의를 함으로써 이미 답변이 된 질문이에요. 왜? 냉소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심리 구조가 냉소파라는 거예요. 그게 답변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덜 됐는데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냉소파 그 문구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 좀 사례 이렇게 제시한 것이 그렇게 틀린 말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냉소파라는 것이 개념인들의 어떤 역기능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소파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인들의 어떤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냉소적인 어떤 기능도 분명히 비판적 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훌륭하세요. 거죠. 훌륭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아주 자연스럽게 경험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생활에서 심지어는 기후변화의 이슈를 가장 심하게 겪고 있는 그분조차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나 심리,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거의 냉소파 모드로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선생님의 질문에서 여러분은 확인을 하게 됐고,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면 이 이상배 선생님이 내가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 나름대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는 분들은 대개는 대한민국에서 개념인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인들이 이 냉소파 분들을 충분히 잘 수용을 해가지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하기보다는 서로 논쟁을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경험을 지금까지 해오시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참가했던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임에서는 대개는 이 개념인과 냉소파의 이 두 가지 입장을 뚜렷이하는 분들이 주축을 이루시고 거기에 명분형의 분들이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명분형의 분들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소개하실 때요, 기후변화에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성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는데 네 생활에 있어서 기후변화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너가 어떻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분들은 아주 전형적인 명분형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과 기후변화를 연결시켜야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행한다라고 믿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김소희 씨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후변화 센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너는 그럼 기후변화 센터에 있으면서 너가 차를 몰고 다니면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테고, 너는 집에서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본인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때때로 아니 우리 집 전기세가 다른 집보다 조금 많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걱정을 해요, 이 정도를 하게 될 때는 너는 진짜 네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니,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듣죠? 아니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하셔야 그렇지는 돼요. 않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건 어떤 네,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김소희 씨한테 그렇게 기후변화 질문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를 질문하거나 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김소희 씨가 뭘 하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김소희 씨가 기후변화 센터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본인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뜻한다는 그 의미예요. 아니면 먼저 얘기를 해서 그럴 수도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저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시작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생활인의 입장에서 내 자식이 걱정이 돼서 저는 원래는 다른 활동을 하다가 이쪽 쪽에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쪽 저쪽 하라고 네. 이야기하지 말고 네. 구체적으로 이 기후변화센터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아니요, 알아듣죠. 저는 기후변화 센터는 이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네. 기후변화 이슈에 오게 된 이런 일을 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네. 그리고 여기 오기 전부터 뭐 저의 경험에 의해서 저도 차를 안 갖고 있고 뭐 전기세에 있어서는 어느 집 부럽지 않게 적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주 전형적인 명분형이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아니 되는데요? 차도 안 가지고 네. 있고요, 전기를 적게 쓰는 거, 사실은 이걸 보면 그건 생활인 아니에요라고 하는데요. 사실 생활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어떤 거냐 하면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요. 생활인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생활인의 내용을 보면 삶의 만족감이 높고 비교적 건전한 생활 방식을 갖춘 중산층으로서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요, 생활의 불편을 결핍이나 결여로서가 아닌 나름의 가치와 지향점을 가지고 수용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불편하더라도 자동차를 안 쓰거나 또는 뭐 에너지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생활인에 있어서 착각을 해요. 생활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기후 변화가 걱정이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며칠 전에 손바닥만한 주말 농량에 참외 모종을 심었다. 여름철에 갔어야 참외가 열리겠지. 이러면서 제철 과일을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기후 변화에 동참하는 거 아닌가요? 기후 변화 문제를 우리가 의식하는 건 아닌가요? 제철이 아닌 때 수박이나 참외를 먹으면서 또는 겨울에 여름 채소를 먹으면서 탄산가스 배출이나 지구온난화를 토론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뭘 뜻해요? 이 사람들에게서의 기후변화라는 것은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그냥 내가 믿고 있는 생활의 나름대로의 멋 또는 가치, 삶에 있어서의 스타일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소희 씨는 지금 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바로 이런 소시민적인 삶을 살면서 마치 그것이 생활 속에서 기후변화를 실천한다라고 착각하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소시민이라는 건 뭐냐? 네. 자,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기후변화는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 등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지구온난화 문제보다 핵전쟁이 나지 않을까가 더 걱정이다. 기후변화 이슈는 진보 세력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보니 지구온난화는 가짜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겨울철 외투 판매가 부진하게 되는 등 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따뜻한 겨울로 인해 에너지 소비는 오히려 감소할 것이다. 뭔가를 아껴 쓴다는 것은 귀찮기도 하고 궁상맞아 보인다. 소비를 중요시하는 경제적 풍토와 무차별적인 생산이 지구 온난화를 부추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조금 더 불편한 삶을 선택해야 된다.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 소시민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항상 우리 생활에서 좀 귀찮고 번잡스러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또 그거와 관련된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은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요. 그리고 기후변화도 그 중에 한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거 기후변화 그거는 다 똑같은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자기 삶이나 가치라든지 방향성 그런 거를 뚜렷하게 주장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이렇다라고 하면 웬만큼 쫓아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막연히 기후변화는 어떤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거고 그렇게 되면 사는 게 조금 귀찮고 찌질해 보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김소희 선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내가 삶이 귀찮거나 찌질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또 그렇게 보면 남들이 이상하게는 보겠지만 그래도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당신의 조금 독특한 부분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본인 스스로가 그게 대해서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잘 없는 경우에는 귀찮게 힘들게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도 뭐 지구가 문제가 생긴다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친환경 소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친환경 소비는 뭔가 아끼는 거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번듯해 보일 거다.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 제품이에요. 그러면 그래 이 제품을 사줘야지 내가 환경운동에 조금 기여하는 거고 내가 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면 친환경 가방, 친환경 보자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에코백 그러면 그거 장바구니 에코백 그러면 뭔가 들기는 드는데 디자인은 조금 독특하긴 한데 이걸 널 들고 다니는 내가 백보다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마트 갈 때만 쓰고 그걸 들 때 남들이 나를 조금 이상하게 보면 저는 친환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때 좀 멋있어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막연히 하는 사람들이 이 소시민이에요. 자, 그러면 박지혜 씨는 이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아니요. 아무리 보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에 속하는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에 속한데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시죠? 예. NGO 단체에서 일을 하는 거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예. 이제 아시겠죠? 이게 왜 NGO 단체하고 일하는 사람하고 잘 연결이 되는지. 그 다음에요 또. 네, 그래서 저는 소시민의 생활을 그렇게 추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환경 이 기후변화센터에서 일할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은 박지혜 씨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겁니다. 아까 처음에는 이 개념인이었다가 그 다음에는 생활인인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돈 좀 벌고 있어요? 먹고 살만하세요? 아니요, 그래 나름 만족하는. 나름 만족하고 있다. 부모님이 다 해준다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박지혜 선생의 부모님은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생활인일까요? 아니면 개념인인가요? 소시민인가요? 뭐 당연히 소시민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아마 명분형에 속하시. 명분형 아까 그랬죠. 명분형은 이 사회에서 좀 있으신 분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신 분이니까 벌써 이분의 가정 환경에 대해서 벌써 짐작이 되죠. 심리학자는 이래서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시민이었으면 소시민하고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트렌디형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트렌디형은 어떤 거냐? 트렌디형은 이 기후변화 자체를 일종의 트렌드로 따라야 한다. 야, 요즘은 기후변화가 대세래. 그러면 그런가? 그럼 기후변화에 관심을 좀 가져야지. 그러면서 환경이나 기후변화 이슈를 중요하게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게 트렌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자기 삶에 있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트렌디한 사람들은 비교적 소비를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소비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사실은 내가 생활인인가 트렌드형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예를 들면 핸드폰은 또 보통 2년 약정 기간이 끝나면 바꾸는 게 대세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이폰 3를 쓰고 있는데 지금 4도 나오고 4S인데 4S로 바꿀 수 있는 기간이 훨씬 지났는데 이걸 바꿔야 될까? 멀쩡하게 괜찮은데 그래도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 너가 좀 더 트렌디하게 보이지 않겠니? 아직도 3S를 쓰니? 이런 고민을 하게 될 때 제가 트렌디인가 생활인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 바꿨으면 제가 트렌드 모드로 갔을 텐데 이걸 바꾸면 또 이게 쓰레기가 되면 또 그거 하잖아. 그래 다음에 새로운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고장 날 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트렌드형까지는 또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내 같은 얼굴의 사람이 트렌드 해봤자 뭐 얼마나 트렌디 하겠어요. 그래서 트렌디형은 사실은 이 나름대로 친환경 제품이 트렌디하다라고 하면 친환경 제품을 사요. 그럴 때 친환경 제품을 살 때 주로 어떤 걸 사냐면 유기농 제품 그런 것들을 트렌디하다고 생각을 하고 웰빙 이런 거를 추구할 때 자기가 기후변화에 기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활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생활인보다는 훨씬 소비 활동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유기농이나 또는 친환경 제품을 적극적으로 소비를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서 1개 정도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기후변화에 기여한다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롯데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할 때 대개 한 20-30만 원짜리는 다 사고 나오면서 친환경 코너에 들러가지고 한 5천 원짜리나 10,000원짜리 친환경 뭔가 있으면 그거 하나 사면서 나는 친환경으로서 살면서 생활을 해. 이런 뿌듯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트렌디형 이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가지시죠. 그거를 또 되게 그런 분들의 이 심리를 조금 이 자극을 해보겠다고 이제 기후변화 센터나 환경재단 같은 데서는 롯데백화점이나 뭐 백화점 명품 쇼핑 이런 센터하고 같이 기후변화 또는 환경제품 전시 행사 뭐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